안녕하세요. 캐나다 유가데디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벌써 5일이나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이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캐나다 사람들은 이 돈보다 신체 건강을 새해에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꼽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이제 일을 진행을 하거나 그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생각이 많은 것을 이제 좀 버리고 이제 실행을 바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올해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원하는 소망을 올해는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에 있어서 캐나다를 오시는 분들은 대충 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래 한국에서부터 이제 여유가 좀 있으셔가지고 캐나다에 넘어오셔도 이민 생활이 그닥 힘들지 않은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집도 쉽게 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무슨 직장을 다니는지도 모르겠지만 옷도 좋은 거 사고 그리고 자주 여행도 다니는 이제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이제 저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영주권을 받을 때쯤이면 가지고 있는 돈은 대부분 이제 생활비로 다 지출을 하게 되고, 차는 중고차에 저축은커녕 이제 한 달 한 달 정말 렌트 혹은 모기지 내느라 정말 근근히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절실히 느끼는 거지만 가면 갈수록 이 토론토, 밴쿠버, 이 캐나다의 대도시의 삶이 정말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가 정말 많은데요. 이 렌트비는 코로나 때를 잠깐 제외하고는 끝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고, 집값 역시 지금은 살짝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 오른 가격에 비해, 그리고 일반 가정의 그 가처분 소득에 비해 아직은 많이 비싸다고 말씀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제 채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인데요. 캐나다는 현재 지금 높아지고 있는 월세를 잠시 피해갈 만한 전세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할지 집을 사셔야 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미국의 주식의 대가 이 핀터린치도 주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내 집 마련부터 하고 시작하라 이제 명언을 남긴 걸로 유명한데요. 주식을 하는 모든 분들의 이 본질적인 목표도 바로 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것처럼 내 집 마련은 한국이든 캐나다든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캐나다 삶에 있어서 이 집 구매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의 상승을 가장 좋게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투자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집이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의 은퇴 자금으로 쓰이든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리파이낸스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자금으로 쓰이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캐나다에서 바닥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이민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2023년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번 2023년 첫 영상을 이런 주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한 이제 그런 모든 분들을 약 4가지 부류로 제가 나눠서 이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그런 저의 생각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돈이 아예 없으신 분,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돈이 조금 모자라거나 타이트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는 돈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언제가 타이밍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직은 더 떨어져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4가지 상황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돈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물론 집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돈부터 모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자기 돈을 모아서 그 모은 돈으로 집을 샀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직까지는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이 캐나다에서는 현금을 모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며, 설령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3년이 됐든 아니면 5년이 됐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집값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금을 계속 모은다는 거는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정말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한번 사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토론토 GTA 외곽 쪽으로 가면 아직도 20만 불, 30만 불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런 하우스, 콘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첫 집을 정말 좋은
투베드 아니면은 하우스에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렇게 큰 집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외곽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굳이 본인은 거기 가서 안 사셔도 그 집을 구매한 다음에 렌트를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니, 저는 애초에 돈이 없다니까요.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요? 그러면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다운 페이먼트가 없어서 그 다운 페이먼트를 이제 대출을 해서 집을 구매를 했었는데요. 지금 아무리 이자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작은 집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금액은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고금리에 미쳤어? 그 많은 이자를 주고 어떻게 그 돈을 빌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돈은 은행에게 안 빌려도 됩니다. 형제, 자매, 혹은 이제 부모님에게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제 그런 가족들에게 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본인이 얼만큼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집을 샀을 때 본인들이 감당이 가능한지 그거를 반드시 생각해보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지금 금리가 6%, 7%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을 사신 다음에 그 집의 상승률이 여러분들이 지금 낼 이자율 6%, 7%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제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돈이 조금 모자르거나 이제 타이트한 이제 그런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저는 10억 정도 되는 타운하우스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돈이 조금 모자른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지금 당장에는 그 타운하우스에 들어가지 못하실지라도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투베드 콘도를 사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건데요. 본인이 목표를 하는 그 주거 타입이 첫 집이 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출발선 한 걸음 뒤에서 출발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출발선에서 한 걸음 뒤에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출발조차 안 한 사람들보다는 결국에는 더 이제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 10억짜리 타운하우스를 정말 너무 사고 싶어. 이제 이러한 분들은 그 집을 본인들만 거주를 하는 것보다는 지하에 혹은 다른 방을 이제 렌트를 줘서 본인의 인컴과 그 렌트 인컴을 합친 이제 그 돈으로 모기지를 이제 갚아 나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하실 혹은 방 하나를 다른 분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불편함을 감수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사기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렌트를 사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집주인에게 이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집을 사신 다음에 세입자를 그런 식으로 놓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입자를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돈은 있지만 언제가 기회인지 잘 모르겠다는 이제 그런 부류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은 이제 앱을 보시면서 시세를 자주 파악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차를 타고 이제 주유소에 가실 때마다 이 주유소 가격을 보시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주유소 가격을 보게 되면 오늘은 좀 싸네. 근데 다음 주는 기름값이 좀 오른다는데? 이런 식으로 기름값의 시세가 오르고 내림을 이제 몸으로 느끼듯이 이 부동산 시세 역시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가격이면 되겠구나. 이 가격은 너무 싼데? 이러한 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것마저도 귀찮으시다면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이 유튜브 영상과는 다르게 조금 더 자주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 관련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자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제가 만든 인스타 계정을 지금 팔로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링크는 제가 여기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타이밍을 지켜보시다가 평소에는 신용점수 관리 그리고 모기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신 다음에 때가 왔을 때 바로 이 서류를 제출만 하면 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종종 이 모기지 브로커랑도 연락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얼마인지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요. 참고로 하시고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마라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워밍업 하는 단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달리기를 하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어놔야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달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작업을 여러분들이 미리 해놓지 않으면 또 한 번 좋은 이제 시기가 왔을 때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그래도 조금 더 떨어져야지, 조금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집을 사기 정말 힘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올해도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올린 금리를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내가 정말 더 떨어졌을 때 한 6개월 후에 여기서 1억, 2억이 더 떨어졌을 때 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거를 한번 반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집값도 싸고 금리도 내려와서 금리도 싸지고 그리고 시장에 물건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마켓의 상황은 이 캐나다 시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2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서 2020년 초반에 잠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정체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집을 사기 상당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내가 그때도 집을 살 수 있었을까? 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반문해 보셔서 내가 다음에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참으셨다가 사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잘 알고 그리고 운도 따라서 그런 타이밍이 다 맞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캐나다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이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태풍을 잠시 피할 이 쉘터인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태풍이 올 때마다 이 비를 맞고 버틸지 아니면 비를 피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